네, 지금은 12시 15분입니다. 성신여대 쪽에서 멀티콜 6,800원짜리를 잡아서 픽업을 하고 한 집에서 두 개의 콜을 다 받는 픽업이라서 요즘엔 아침 콜들이 너무 없어서 아침에는 그냥 제가 퀵을 해봤어요. 오히려 퀵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침 시간에. 점심시간 쿠팡 피크로 들어오기 전까지 도시락 배달하는 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배달을 했는데 거리가 좀 멀기는 해도 아침 시간에 쿠팡 대기하면서 시간 죽이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지금 12시까지는 아침에 그냥 퀵을 좀 탔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쿠팡으로 돌아와서 쿠팡으로 자정까지 콜을 타려고 합니다. 보니까 꽃 배달도 있고 많은데 제 도시락 배달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뭐 쿠팡도 음식 배달이고 그것도 배달인데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줘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좀 정확하게 맞춰주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픽업 시간, 가는 시간, 뭐 도착 시간까지 해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여유로우면 좋은데 여유롭지 않으면 그만큼 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퀵도 뭐 제가 하루 종일 한 건 아니고 아침에 11시 넘어서까지 두 콜 타고 세 콜 타고 이러길래 그냥 퀵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 앱을 다시 열어봤는데 의외로 잡히더라고요. 시작발이라고 쿠팡이츠도 처음 시작하면 시작발로 좀 주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내일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아침에 콜 대기 콜사로 시간 대비 콜비가 괜찮았어요. 그러나 거리는 서초동까지 갔다 오는 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멀기는 한데 앉아서 콜 기다리느니 갔다 오면서 그만큼이라도 버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제 11시부터 제가 쿠팡 점심 피크로 잡고 있었는데 그걸 뛰다 보니까 12시가 좀 지나야 앱을 킬 수 있었어요. 근데 키자마자 콜이 들어와서 콜을 뛰게 되는데 지금도 그 첫 번째 콜을 배달을 하자마자 두 번째 연속 콜이 들어왔네요. 이것도 멀티콜인데 먼 거리가 아니라 이 주변에서 콜을 뛰는 거예요. 근데 5,800원이네요. 오늘 콜비도 괜찮고 이렇게 뒷콜도 받쳐주고 점심시간대에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것으로 갈까봐 염려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뒷콜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좋네요. 제가 해보니까 일단 퀵은 그 전날 다음날 걸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으로 떠 있는 것들을 제가 그 시간대에 가능하면 잡아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줄 수 있더라고요. 새벽 시장에 픽업해야 될 것들이 종종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아예 12시 전까지 배달 스케줄 짜놓으면 그냥 쿠팡 이츠를 오늘 있을지 없을지 대중 없는 그 상황을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저녁에 그런 퀵이 있다 그러면 잡아놓고 그 다음날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요즘에 뭐 한 가지 일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N잡 시대잖아요.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또 이 다른 일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쿠팡이면 또 쿠팡만 계속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퀵이면 퀵도 한번 알아보시고 시간을 제가 자는 시간 빼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경제적으로 좀 더 벌려고 하면 그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얘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8시에 나올 때는 거의 새벽 1시 정도에 잠이 들어서 7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8시에 나와서 시동을 켜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의 잠을 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더 돈이 생각이 나면 좀 더 늦게까지 일을 하다 들어오면 한 3시 이 정도 자게 되고 그러면 아침에 8시까지 나오려면 4시간 자고 나오는 건데 누구나에게 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면 그 수밖에는 없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지만이 할 수 있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 사당오락이라고 4시간 자면 들어가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잠자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내가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잠을 자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잠이 정말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생활 조건이면서 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부분이 잠자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고 적정한 수면 시간은 8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제일 적이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상으로 22년도에 수면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5.2시간이래요. 필립스에서 세계 수면의 날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OECD 평균 수면 시간이 8.2시간. 한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인 것이 모든 게 뭐 1위 아니면 꼴찌예요. 수면 부족 국가로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평균 수면 시간이. 그 짧은 수면 시간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깨어 있든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국가예요. 물은 많아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물 부족 국가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잠을 다 많이 자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면을 안 취하고 있는 잠 부족 국가라고 하네요. 저도 뭐 9시에 나와서 계속 밥 안 먹고 자정 12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낮에 낮에도 음주 단속을 하네요. 수면 부족 국가로 나온 게 연구 결과로 뭐 확실히 나왔다고 하니까, 와, 근데 이 낮 시간에 음주 단속을 해요. 배달하는 저를 또 하니까 시기하기도 하고, 하의를 넓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 킥보드, 신호등을 꼭 지켜달라는 팻말도 붙어 있고요. 역시 이쪽으로는 뭐 이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음주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이 음주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밤새도록 일을 하면 정신 상태가, 집중력이 알코올 혈중 농도 0.08% 정도의 같은 그런 정신력을 갖게 된대요. 0.08%면 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 술을 먹지 않았어도 그 정신 집중력이 그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밤새 술을 먹는다는 거는 알코올 농도도 그 정도로 더 짙어지는데 정신 집중도도 더 떨어지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어도 밤새도록 술을 먹어서 0.08이면 그거에 0.08에 제제곱을 한 수치만큼의 정신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단속돼 가지고 벌금 내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같은 뭐 오토바이로 배달하건 이런 사람들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살인. 음주운전을 해서 집에 잘 갔다, 이건 살인 미수를 한 거랑 난 같다고 봐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 미수를 저지르고 집에 와서 자고 있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음주 사고는 정말 큰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고,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위인 건 사실이에요. 미국은 따지 않은 술이 차내에 있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를 한대요. 그래서 술을 마트에서 사게 되면 트렁크에 넣어서 집까지 가져와야지, 차내에 넣어서 갖고 오다가 걸리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루 꼬박 밤만 새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면에 부족한 면을 느끼면서 계속 수면을 적게 한다고 치면, 만약에 8시간을 자야 되는데 열흘 동안 계속 6시간만 자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누적이 돼서 결국에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똑같은 그런 피로감과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알코올 농도 0.08%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9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자정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총 시간은 바로 일 끝나고 잠에 들면 잠자는 시간이 모자란 시간은 아닌데, 12시까지 일하고 들어가면 씻고 뭐하고 하다 보면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이 다르니까, 일어나는 시간은 뭐 같더라도 항상 피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은데 휴식을 취해야지 그런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렇게 뭐 돈을 쫓아가지 말자라고 얘기만 하지 결국에 일을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는 건 조금이나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저도 매일같이 제 사진을 찍고 나와서 일을 하고 하는데 매일같이 제 얼굴을 보지만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했어요. 근데 저번에 이 머리에 새치가 많이 늘고 지난날 사진 찍었던 것들을 쭉 이렇게 보는데 점점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을 봤죠. 제 발견은. 그러니까 옛날에 찍은 사진을 보고 또 예전에 군대 있었던 사진을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정말 엄청 늙었더라고요. 제가 그때하고는 정말 다르게 많이 늙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늙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늙은 부자는 가난한 청춘을 부러워하고 가난한 청춘은 늙은 부자를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늙은 부자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의 너의 청춘이 제일 부럽구나, 지금 네 나이였으면 난 부러울 게 없겠다 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그 가난한 청춘은 그렇게 늙은 부자를 부러워했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되는 그 나이에 가서 또 그때의 청춘을 그리워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게 돌고 도는 거죠. 그게 세월에 장사 없는 건데,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기대 수명이 130년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충분하고 질 높은 수면이 들어가 있어요. 적정한 체중도 필요하고 적정한 신체 활동도 필요하고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중에 수면이 깨지게 되면 위에 있는 그 단계들이 모조리 다 깨지는 상황이 온대요. 그래서 기대 수명을 계속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과학자들이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하네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인지 기능이 높아진대요. 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신체가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수면이 부족하고 항상 피곤함을 느끼면서 그런 수면 부족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전두엽의 기능은 계속 저하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높아지면서 전두엽이 하는 기능이 판단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의 기능들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현상이나 음식 뭐 이런 약품에 노출되면서 그걸 방어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어리석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는 것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잠 안 자고 일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잠이 보약이다, 미는 뭐 잠꾸러기다, 이런 말들이 또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잠이 공짜로 주는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일만 하지 말고 이렇게 돈 들여서 보약 사 먹지 말고 그냥 공짜로 주는 보약을 먹으려면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2시간 정도 일하면 될 것 같아요. 최고 했을 때. 그러면 8시간 잠 자고 준비하는 시간 빼고 하면 오롯이 일하는 시간이 이제 한 1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이제 15시간은 좀 무리인 것 같고 12시간, 13시간 이 정도 일하는 게 돼요. 더 이상은 좀 누적되면 그게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진짜 머리 싸잡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고민이 또 해결되지도 않고 또 좋은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고민이 생기고 잠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자서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잠을 자고 난 후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밤샌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랬으면 다 밤새고 문제를 해결하고 걱정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죠.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이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불면증에 그렇게 시달려요. 그래서 최초로 처방받는 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약을 받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또 다시 추가적으로 처방받고 하는데, 정말 잠만 잘 자도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무력감들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이것은 저희 경험.
그리고 자기가 수면 시간을 8시간을 정했으면 8시간을 잘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잘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습관이 돼 있어야 질 좋은 수면을 할 수 있는 거지, 또 늦게 잤다고 해서 늦게까지 자고 일찍 잤다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자는 시간보다도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갖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습관을 들여놔야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피곤하다고 느꼈을 때, 일어나야 될 때쯤 그 시간에, 기상 시간에 일어나서 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더 자는 건 추천하지만, 낮에 잠을 또 자는 거는 그만큼 밤에 자야 될 잠을 땡겨와서 자는 거기 때문에 불면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안에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봐야 된대요. 햇빛을 보고 한 15시간 정도 햇빛을 보고 이렇게 지내면 잠이 오게 돼 있대요, 저절로 사람이.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약으로 치료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15시간 동안 일을 하고 하면 잠이 오긴 와요. 잠이 옵니다. 가서 씻고 하면 나른하고 이제 잠이 오는데, 그래도 예전에 저는 그래서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단약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고 하는 상황이 와서 다시 약을 먹는데, 그냥 저는 그래도 잠이 와도 약을 먹고 잡니다. 그래서 정말 기절하듯이 잘 때가 있고, 정말 걱정이 많고 고민이 될 때는 중간에 깨기도 하는데, 잠을 유지하는 약을 또 한 알 정도 더 먹던가 해서 잠을 청하던가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양질의 음식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잠은 좀 좋게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많은 시간 밖에서 일을 했는데도 저녁에 들어가서 잠이 잘 안 온다, 이럴 때 보면 제가 낮 시간에 그리고 밤에 일을 하면서 커피를 마신 거예요. 카페인 들어가 있는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각성제 역할을 해서 잠이 안 오는 거지,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전에는 웬만하면 그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섭취하지 말고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차에도 다 들어있고 초콜릿에도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다 커피에만 들어있는 줄 대부분 안다. 초콜릿도 웬만하면 줄이고, 왜냐면 저도 당 떨어지는 느낌이 날 때, 일할 때 피곤하고 그러면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먹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낮에는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밤에 일하면서 그런 거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한참 떠들다 보니까 쿠팡 배달 이야기보다 또 무슨 잠에 대한 이야기를,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제 영상은 그렇게 쿠팡 일만 또 올리기에도 그래요. 나중에라도 또 보게 됐을 때, 그때는 뭐 쿠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영상이 재미가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얘기하는 이런 수면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시 보더라도,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수면에 안 좋겠구나 하는 뭐 이런 영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제 영상이 그 순간에만 필요한 그런 영상이기보다는 계속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영상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뭐 다 제 마음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들이 듣기 좋은 말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저도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께서 좋지 않은 표현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세상 못 살겠죠.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서 웬만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기려고 하는데, 제 영상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왈가불가하는 상황도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고 또 제가 다른 분들, 배달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일터로 나와서 그분들을 더 망가뜨리고 싶은 이런 생각도 전혀 없고요. 뭐 하다 보면 얘기가 나와서 일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할 줄 안다 그러면 이 배달 일 나와서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고 하면서 경제활동 하셔야 돼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고 하면야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백수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벌어서 뭔가
뭔가를 하고 소비하고 하면서 경제를 돌려가야지 뭐 계속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거 배달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고민해보고 찾아야 된다고. 너무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우면서 돈 많이 주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뭐 대기업 다니면 돈 많이 주니까 쉬운 일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대기업이 얼마나 사람을 쪼이는데요, 그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일할 것도 없네, 일할 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 말고 뭘 할까를 좀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백수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할 거리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얼마 벌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면 이 정도 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저희 영상에서 나오는 이 제 말들을 듣기 싫으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들으시면 정말 병 생기고 잠 못 자는 것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불쾌지수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 누구에게 아픔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까는 이렇게 연세도 지긋이 있으신 분인데 키 크시는 분인 것 같아요. 뒤에 노란 바구니 달고 하시는 분인데 차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왜 옆으로 안 가냐고 그러면서 요 옆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옆으로 안 가고 거기 서 있냐고. 근데 여기 이렇게 차 뒤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서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 옆으로 가다가 저 앞에 경찰관이 있으면 그거 잡혀요. 카메라로도 잡혔는데 저는 제가 있는데 이거 가시면 되지 저한테 굳이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4시가 됐습니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릉동 국민대 쪽 와서 콜이 끊겼고요. 12시부터 계속 콜을 연결해서 줬습니다. 지금 마지막 콜을 털고 지금 이제 콜사가 조금 된 거예요. 뒷콜이 안 붙은 게 처음이죠, 오늘은. 지금 58,530원 했고요. 18건을 했네요. 그러니까 시급으로 따지면 14,000원 조금 넘었어요. 지금 뭐 얼마 벌었네 이런 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번다, 그래서 뭐 개나 소나 다 나와서 일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럼 여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개가 되고 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제가 오늘 12시부터 4시까지 물론 그 앞치 시간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 이츠 배달을 12시부터 했는데 4시까지 해서 58,530원을 벌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도 12시부터 나와서 4시까지 58,530원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나오신다 그러면, 그럼 뭐 제가 뜯어 말릴 것도 아니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뭐 하셔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쿠팡을 살려주는 길밖에 되지 않고 시장을 흐려놓는 미꾸라지 새끼들 같다라는 뭐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서 같이 먹고 살아야지. 너나 나나 다 나와서 뛰면 내가 뭐 먹고 사냐고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오토바이 한 대 사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배달 일들을 하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건데, 뭐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전두엽이 판단 내려서 운전을 해야 되고요. 이 차량 운전하고 오토바이 운전하고는 또 달라요.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그 순간순간 판단을 해서 운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배달만 하는 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생각이고요.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거고, 독립운동을 하거나 전쟁이 나서 보급품을 전달하는 그런 배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음식을 시켜서 드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이니까 뭐 너무 이게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마시자고요, 우리.